오늘 리뷰는 바로 HG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 건담 시드 프리덤에 새로 등장하는 모빌 슈트입니다. 한국에는 3월 9일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32,40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담 시드 프리덤에 새로 등장하는 캐릭터죠. 슈라 서펜타인이라는 캐릭터가 탑승을 하고요. 이 친구들은 좀 특이하게도 페이지 시프트 장갑이 아니라 빔이 통하지 않는 신세대 장갑, 펜테크 장갑을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또 다른 느낌의 모빌 슈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도 시드 액션 시스템을 탑재했기 때문에 액션 포즈가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프라모델은 정말 잘 나왔다. 특히나 프로포션도 되게 좋고 되게 샤프하게 조형돼가지고 뭔가 디자인은 뭔가 육중할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설정화 볼 때랑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매력이 꽤 있다. 프라모델 괜찮더라. 그럼 오늘 리뷰 반다이 남코 코리아에서 도와주셨고요. 바로 리뷰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조립하고 구성을 전부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빔망토라든가 무장이 전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추가적으로 막 이렇게 부가적인 부속품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심플하다면 심플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스티커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스티커가 좀 많았는데 좀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이 오른쪽에 있는 작은 스티커들입니다. 다 다리에 부착하는 건데 스티커 자체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 양이 좀 있다. 이 부분만 스티커가 한 20개 정도 되는 데다가 그 외에도 발꿈치에도 스티커가 이것저것 들어가요. 그래서 다리 한쪽당 15개씩 총 30개의 스티커를 사용을 합니다. 무릎에 들어가는 작은 스티커까지 포함해서 다리 한쪽당 15개씩 합이 30개의 스티커가 들어가고요. 그거 빼면은 좀 백팩의 큼지막한 부분이나 머리에 들어가는 거 조금 정도? 그 외에 이제 머리에 들어가는 요 모노아이 스티커가 두 종류가 들어가는데 모노아이가 약간 이렇게 안광을 띠고 있는 것 같은 스타일, 그리고 일반적인 모노아이 스타일 해가지고 두 종류 중 하나 선택입니다. 그 외에 부속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근접 대장갑도 디스파테일, 실체 검이지만 일반적인 검이라기보다는 팔에서 그대로 쭉 뻗어지는 그런 형태죠. 자마다르라는 무장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날 부분도 조형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 사이 비어 있으니까 좀 얇거든요. 혹시나 이제 다루다가 실수해서 파손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뒤쪽에 빨간색 부분에는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는 이 손잡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뒤 다 동일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나름 일단 파츠 분할이 좀 되어 있는 편이에요. 이게 통으로 사출된 건 아니다 보니까 여기도 약간이지만 조립할 게 있다. 그리고 쉴드인 록쉴드 스발로그, 이쪽은 기본적으로는 실체 방패거든요. 디테일도 은근 있고요. 여기저기 디테일도 좀 있고 가운데 빨간색 파츠 분할되어 있다거나 이 윗부분의 회색은 여기는 스티커 유일하게 사용하는 부분이고 내부에도 손잡이 디테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약간씩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겉에 있는 이 칼날 부분도 이렇게 벌려주거나 오므려주거나 가동이 가능한데 이 부분도 이제 근접 무장으로서 활용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방금 보니 근접 무장, 이 디스파테일 같은 경우도 발열해서 적을 공격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칼날 부분도 발열이 돼서 적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고요. 이 뒤쪽 같은 경우도 근접 무장처럼 생겼죠. 마찬가지로 칼날이 이렇게 가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앵커입니다. 앵커. 이렇게 사출이 가능한데 이 같이 부속이 되어 있는 리드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방금 빼낸 자리에 그대로 끼워주고 이제 반대로 가서 사출될 앵커를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앵커 사출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끝부분이 가벼우니까 리드선 좀 조작을 해줘도 처지거나 하는 거는 딱히는 없네요. 장착은 안에 있는 조인트로 활용하게 되고 그 겉부분에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좀 회전을 시켜준다거나 각도를 꺾어준다거나가 가능해요. 그 외에도 여러 개의 빔 파츠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빔 파츠가 붉은색이라는 게 포인트더라고요. 분홍색이 아니라 빨갛습니다. 컬러링 아주 마음에 들고요. 일단은 일반적인 우리가 익히 알던 그 HG 빔사벨이 3개가 들어가는데 허리에 빔사벨을 3개 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가 딱 들어간다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코어 건담이나 이런 데 많이 쓰였던 이렇게 원형 조인트가 아니라 각진 일자 조인트를 사용을 하던 빔사벨 있죠? 요것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발끝에 사용하는 빔소드 용이고요.
덕분에 빔 파츠가 정크가 남습니다. 애초에 빔삽의 리팩트 자체가 2개씩 한 묶음으로 런너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개가 남고요. 그 외에도 요 자그마한 빔 파츠 같은 경우도 긴 거랑 세트로 되어 있으니까 긴 게 남아요. 솔직히 짧은 거 긴 거 구분 안 하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거 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빔 망토! 겉부분은 광택이 돌고요. 안쪽은 무광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그라데이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정말 순수하게 페트 재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질긴 비닐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매뉴얼 상에서는 PVC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느낌으로 치면은 약간 가방에 쓰이는 그 투명 비닐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적어도 빳빳한 페트는 아니더라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라데이션이 아주 좀 이쁘게 들어가 있다? 의외로 좀 이렇게 균일하지 않고 좀 이렇게 좌우 비대칭에다가 좀 느낌도 많이 다르게 해가지고 꽤 괜찮은 느낌이고요. 끝으로 갈수록 투명해집니다. 근데 애니메이션 속에 저는 이게 빔망토라 그래가지고 그 데스티니 빛의 날개처럼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쫙 그냥 망토 형태만 만들어 놓은 형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살짝씩이지만 이렇게 나붓기는 연출이 나옵니다. 이렇게 막 크게 펄럭펄럭 이러진 않지만은 적어도 흔들흔들은 하더라. 자, 아무튼 빔망토였고요. 자, 그럼 본체인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 살펴보도록 합시다. 블랙나이트 스쿼드 중에서도 이제 대장기에 해당하는 기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깨의 형상이라든가 좀 관절의 컬러라든가 이게 일반적인 블랙나이트 스쿼드 기체랑은 또 다른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새까만 파츠를 사용을 합니다. 사출색부터가 그냥 새까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래간만에 보는 완전 까만색의 그런 기체다라는 느낌도 조금은 듭니다. 근데 그 와중에 관절의 색깔들은 또 금색이어서 약간 스트라이크 프리덤도 좀 연상된다라는 느낌도 있었는데 그냥 다른 기체랑 이게 대장기니까 좀 특색 있게 만들려고 금색으로 만든 거 아니었을까라는 느낌도 조금은 들어요. 그래서 앞서 발매한 다른 시드 프리덤 HG들과 같이 나란히 한번 놔봤습니다. 라이징 프리덤과 임모탈 저스티스 꺼내봤는데 의외로 사이즈가 좀 큽니다. 안 그래도 다리가 좀 길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딱 갖다 대보니까 두부고 딱 머리까지의 사이즈는 이 셋 중엔 가장 크네요. 일단 머리부터 보면은 전 디자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블랙 나이트 흑기사라는 느낌을 내는 거다 보니까 이 머리 자체의 디자인이 약간 투구스럽다. 특히나 중세 기사처럼 꾸며져 있는 이 안면 부분, 기존의 다른 모빌리슈트나 아니면 건담류와는 다른 느낌이다 보니까 그게 또 특징적이다라는 느낌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모노아이다 보니까 스티커에 이렇게 점눈 스티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본 스티커랑 이게 둘 중에 하나를 붙이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 빨간 색깔 점, 이 모노아이의 위치는 내가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 오른쪽 고정이고, 다른 걸 붙이면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안광이 쫙 하고 이렇게 모노아이의 궤적이 그려지는 것 같은 스티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카리스마는 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살짝 틀었을 때, 빛 반사됐을 때 모노아이의 매력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귀에 날개 같은 디자인도 약간 이것도 약간 그 옛날 투구 같은 스타일, 그런 느낌도 조금 있고, 오히려 이 머리 위쪽엔 각진 디자인 자체가 좀 매력 포인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또 스티커가 쓰이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볼 덕트의 회색깔 작은 부분, 그거랑 이마의 빨간색, 그리고 뒤통수의 빨간색 정도, 이 정도만 스티커가 쓰입니다. 그리고 목 안쪽으로는 금색깔 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금색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몸통으로 내려가면은 여기가 좀 놀라운 부분 중 하나였어요. 지금 흉부의 무늬라든가 요런 금색깔 포인트라든가 이거 다 분할이거든요. 몸통 딱 조립하는데 뭐가 이렇게 부품이 많이 들어가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꽤나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몸통이 정말 좋아요. 거기다가 복부에도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고, 허리 부분 역시 다 파츠 분할되어 있는 게 보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흉부에는 근접 단침 투사 시스템이라고 하는 내장 무기가 들어가 있는데, 흉부를 이렇게 벌려줄 수가 있습니다. 마치 헤비함즈처럼 벌려줄 수 있는데, 벌렸을 때 이 내부에 들어가는 프레임도 지금 겉에 있는 디테일과는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이 흉부 커버에만 파츠가 3개가 쓰여요. 이게 HG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파츠가 많이 쓰이더라고요.
대신에 요 안쪽에도 디테일이 있고 좋기는 한데 정작 흉부 내부에 단침, 그러니까 니들 형태의 무장 디테일은 따로 들어가 있진 않더라고요. 그런 디테일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어깨 디자인을 보면서 약간 이건 중세시대보다는 오히려 북유럽 신화 막 이런 데 나올 법한 그런 느낌? 아, 그러고 보니까 헤드 디자인도 그쪽 아닌가? 오히려 이제 중세보다는 그쪽이 더 어울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깨 자체도 이 검은 색깔 부분과 이 회색 부분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이 끝부분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깨 장갑은 이렇게 좀 두툼하게 되어 있어서 앞뒤가 디자인이 똑같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보면은 관절부 드러나 있는 부분에 디테일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기존의 라이징 프리덤이랑 이런 쪽이랑 또 다른 느낌의 디자인. 그리고 팔뚝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회색깔의 손목 라인이나 겉부분 라인이 다 파츠 분할되어 있는 데다가 딱 하고 팔에 붙어 있는 느낌보단 끝에 가선 살짝 벌어져 있는 요런 이렇게 살짝 떠 있는 느낌이 좀 보기가 좋았다. 오히려 약간 팔 방어구 같은 느낌도 좀 드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하고, 바깥쪽에는 이제 쉴드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도 역시나 금색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손등은 검은색에 디테일 조금 들어가 있는 정도. 그리고 스커트 같은 경우도 이 골반 쪽도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드 스커트의 회색깔, 전면부 프론트 아머의 회색깔 전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허리에 왼쪽 허리에 빔사벨 2자루, 오른쪽 허리에 1자루, 이런 식으로 해서 빔사벨이 총 3자루 수납이 된다라는 게 특징이고, 빔사벨의 수납 방식 자체는 굉장히 튼튼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커버를 이렇게 벗기면 안쪽에 조인트로 고정해버리는 형태예요. 걸치거나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특히나 조인트를 끼우고도 여기가 헐거워질 수 있는데 그거를 아예 커버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를 덮어서 완전 고정이 가능하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아닌가.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면부를 봤을 땐 약간 굴곡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좀 밋밋한 느낌은 좀 적은 편이고요. 특히나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약간 징박힌 느낌의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도 꽤나 신경 썼구나라는 느낌이기도 하고, 허리에 보면은 요 고리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무장 수납용입니다. 디스파테일을 가지고 와서 요 칼날을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줄 수 있어요. 얇은 쪽으로 먼저 넣고 굵은 쪽으로 슬라이드를 해주면은 튼튼하게 고정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허리에다가 끼워주면은 깔끔하게 수납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리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무래도 다리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티커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무엇보다 이제 관절은 다 금색을 쓴다는 거, 이 부분도. 허벅지 바깥쪽 큼지막하게 회색깔부터 내부의 검은색까지 다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색깔 라인만 스티커를 넣어줘도 됐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긴 한데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가운데 검은색까지 큼지막하게 들어간 이유가 이 사이드 스커트 때문에 여기가 조금씩 쓸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좀 이제 훼손 방지를 위해서는 이 가운데까지 채워져 있는 게 낫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허벅지 앞쪽에도 패널 라인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무릎에 요 주황 색깔의 작은 부분도 스티커 사용하고 있고, 다리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갑옷을 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좀 멀리서 보더라도 요 회색깔 파츠 자체가 다리에 딱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가지고 이렇게 붕 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갑옷을 겹겹이 쌓아놓은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다리 옆에서 봤을 때 이 밝은 회색 톤의 컬러가 여기가 다 스티커를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아리부터 발까지 이렇게 한쪽당 5개씩의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요. 이 부분은 내부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단 겉에서 보이는 부분은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신에 발꿈치에 스티커가 또 들어가는데, 발꿈치 자체는 회색깔 파츠 위에다가 검은 색깔 스티커를 붙이는 건데 재단이 딱딱 들어맞게 되어 있어가지고 공간에 딱 맞게 스티커가 아주 잘 붙습니다. 애초에 매뉴얼에 어디부터 붙이세요 라고 가이드라인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 붙일 땐 그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 내부, 요 발꿈치 안쪽에 저 검은 색깔이랑 회색 이 부분까지 스티커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도 요 발꿈치 안쪽이 다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색깔을 채우기 위해서 스티커를 사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발바닥에도 조금씩이지만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백팩 볼 차례입니다. 백팩 같은 경우는 양옆에 있는 이 붉은 색깔 라인과 끝에 있는 회색깔, 여기가 스티커를 사용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 역시 가이드라인이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부터 붙이면 깔끔하게 붙습니다 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매뉴얼에 나와 있으니까 조립할 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이 정중앙 부분에 이 내부 검은색까지도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립하는데 막 그렇게 막 불편함은 많이 못 느꼈다. 오히려 이런 작은 회색까지도 파츠 분할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백팩 유닛 자체가 이렇게 축관절을 이용을 해서 회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안쪽에 빈망토 발생 장치가 이 안에 있어요. 이 본체와 백팩 사이에 날개 같은 부분. 백팩을 빼고 보면 좀 잘 보이죠? 아무래도 외장 자체가 다 검은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빼고 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여기도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고요. 완전히 조립하더라도 이 아래쪽은 약간의 틈새가 있어요. 지금 보이듯이 약간씩의 틈새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빈망토 파츠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틈이 있어도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 자체도 이렇게 안쪽으로 꺾고 회전을 조금씩 시켜주는 거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절이 아예 없진 않다라는 거고요. 백팩 자체는 두꺼운 조인트로 하나 딱 들어가는 형태지만은 덕분에 이걸 통해서 각도는 좀 자유롭게 좌우로 회전시켜 줄 수 있어요. 대신에 이러면은 HG 호환이 안 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백팩을 빼면은 등 파츠가 또 하나 있거든요. 이걸 또 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HG 공통 규격의 백팩 규격이 나오니까 이걸 통해서 백팩을 호환시켜 줄 수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과연 시드 액션 시스템 2번은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일단 특징 중 하나가 요 목 주변이 되게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개 돌리는데 막 걸릴 것 같단 말이죠. 실제로 돌리다 보면 어느 정도 돌아가면 턱이 걸리긴 합니다. 근데 적어도 목관절 자체가 아주 아래쪽에서 축관절이 크게 가동을 해줘서 고개를 숙이는 부분이나 아니면 고개를 드는 부분에서 좀 크게 도움을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은근히 가동이 좋다, 목 자체도.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느낌이에요. 기본적으로 볼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안쪽에 축이 상하 가동도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도 쭉 빠져줍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형태의 관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어깨 장갑이 별도 가동도 하고 팔을 옆으로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어깨 프레임 자체가 이 어깨 장갑이랑 팔 관절을 같이 잡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팔을 어느 정도 들다 보면 탁 하고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뭐 팔 회전 당연히 있고 팔꿈치는 이중관절 아주 크게 완전히 굽혀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리가 또 관건이죠. 허리 기본적으로 볼관절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크게 돌아가 주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막 뭐 이렇게 꺾어주고 하는 것도 가능한데 흉부에서도 이렇게 스윙하는 관절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축관절을 이용을 해서 허리를 크게 숙였다 들었다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허리 관절도 굉장히 유연하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타이트한 부분이 관절을 뽑아보면은 볼관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 역시 축관절로 이렇게 숙였다 들었다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한 편이에요. 그래서 허리를 굉장히 튼튼하게 물어주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숙였을 때 굉장히 크게 숙여지기도 한다. 뭐 드는 부분 역시 만만치 않게 크게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허리가 굉장히 유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골반 부분 기본적으로 스커트들의 가동 범위는 전체적으로 넓어서 전면부 스커트도 굉장히 크게 들어지고 사이드 스커트도 적절히 벌어지는 느낌? 이 이상 벌어지게 되면은 좀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뒤로 넘겨주면 좀 더 편하게 다리 옆으로 벌릴 수 있겠고요. 다리 옆으로 벌리는 거는 어느 정도 편하게 되지만 이 이상 되면 사이드 스커트가 이게 간당간당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 고관절에 축이동 기믹, 축이 밑으로 빠지던 기믹이 있었잖아요. 라이징 프리덤에. 그 기믹은 삭제됐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리 앞으로 드는 거는 90도 정도까지는 크게 들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릎은 당연히 이중관절 사용을 해서 완전히 굽혀지는 무릎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도 가장 안쪽에 축관절로 앞뒤 가동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볼관절 통해서 발목을 회전시키거나 안으로 꺾어주거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바닥 자체도 이렇게 접는 기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 뻗는 액션은 아주 길쭉하게 해줄 수가 있고요. 대신에 디자인 특성상 앞으로 굽히는 게 그렇게 많이 굽혀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도 무릎 꿇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어서 그래도 멋들어진 무릎 꿇기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허리 가동이 굉장히 유연하니까 허리 크게 숙여가면서 포징 취하는 게 가능하죠.
자, 본격적으로 액션포즈 취하기 전에 빈망토를 먼저 장착을 시켜볼까 합니다. 사실상 이 블랙나이트 스쿼드 애들은 빈망토가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사실상 액션의 모든 부분에는 다 빈망토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팩을 이렇게 한번 뺐다가 매뉴얼대로 조립하게 되면은 양쪽 날개의 안쪽을 분해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이 파츠를 좌우 똑같은 거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좌우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립할 때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리할 때는 여기 틈새에다가 손톱을 밀어넣고 빼면은 꽤 쉽게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하고 나면은 빈망토를 가지고 와서 광택이 있는 쪽이 바깥쪽을 가게 하고 이제 광택이 없는 쪽이 안쪽으로 오게 해서 다시 조립을 해주면 되고요. 딱 내부 조인트에 맞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결합. 자, 이렇게 한 빈망토 결합이 완료됐고 이대로 다시 장착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빈 망토만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쫙 한번 둘러보면은 망토가 의외로 이미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망토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꽤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정면에서 보더라도 이 망토의 실루엣이 좀 중요하구나라는 게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이쯤 이렇게 망토까지 끼웠을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조립할 때는 분명 막 스티커도 이것저것 붙고 하니까 조금 불편한데? 막 이러면서 조립하다가 망토 딱 끼우고 딱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왜 이렇게 멋지지? 분명 조립 전 그리고 조립할 때까지만 해도 글쎄 괜찮은가? 막 이런 느낌 하다가 그러니까 그나마 막 이제 머리랑 몸통 조립할 때에도 조립 괜찮네 하다가 다리 가서 이제 막 스티커 붙으니까 갑자기 짜게 식거든요 중간에. 근데 딱 완성했을 때 이게 포텐이 한 번 더 터진다. 뭐지? 되게 샤프한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단순히 라이징 프리덤이랑 비교를 해보면 딱 이렇게 둘을 놓고 비교했을 때 기체 자체의 샤프함으로 치면은 블랙나이트 스쿼드도 꿀리지 않는다. 일단 길쭉한 다리가 또 한몫하는 것 같아요. 이게 프로포션이 내가 설정화 볼 때랑 또 다르네. 이게 프라모델이 너무 잘 나오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건담 시드 시리즈는 설정화 볼 때랑 애니메이션 볼 때랑 프라모델 볼 때가 다 다를 거다 얘기했었는데 딱 그 말대로 솔직히 라이징 프리덤도 프라모델은 너무 잘 나왔었기 때문에 좀 놀란 부분이 있었고요.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 같은 경우도 설정화 볼 때는 조금 밋밋한가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 프라모델 보니까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프로포션이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일단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던 거랑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왼팔에 실드 장착을 해주고 그리고 손등 빼고 무장 껴주고요. 이러면 무장마저 뾰족뾰족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훨씬 샤프해졌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의외로 이게 프라가 너무 잘 나왔다. 상상하던 것보다. 거기다가 요 빈망토 슬쩍슬쩍 펄럭펄럭 해주면 이것도 이것대로 꽤 멋지거든요. 이게 페트 재질처럼 빳빳한 재질이 아니니까 그냥 입으로 후후 불어도 나쁘지 않게 펄럭입니다. 딱 애니메이션의 느낌처럼 그냥 살랑살랑 이렇게 나쁘끼는 느낌?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은 백팩이 원형 축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망토의 각도를 좀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휘날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주고 싶을 때는 살짝 이렇게 회전시켜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아무래도 망토의 각도를 주는 게 조금 힘들잖아요. 대신에 어느 정도의 탄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백팩 자체에 이 빈망토가 걸쳐져 있는 이 부분의 각도를 그대로 이렇게 틀어주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팩의 각도도 조금 조정하면서 만져주면 이렇게 뒤쪽으로 쫙 하고 뻗어있는 느낌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장착되어 있는 날개 부분이 V자로 꺾이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망토를 딱 요렇게 안쪽으로 오목하게 눌러주는 거죠. 근데 이 V자로 꺾은 거를 평면으로 만들면 이렇게 축 처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망토의 모양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공중 액션 바로 한번 해봤습니다. 출격하는 느낌으로 캐터펄트 사출한 느낌으로다가 포즈를 한번 취해봤는데 이렇게 망토도 뒤쪽으로 휘날리면서 한번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대로. 그리고 뭐 빔라이플 같은 건 없지만 그 시드 포즈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도 시드 기체인데. 그래서 비록 근접 무장이지만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요건 요거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쉴드에 있었던 앵커 사출 액션도 포즈 취해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무장 구성이 유독 무언가의 기체 하나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쉴드 세계관에 굉장히 무장 구성이 비슷한 애가 하나 있거든요. 다른 포즈들 딱 보면 하실 건데 왼쪽 허리에서 빔사벨 하나, 오른쪽 허리로 가져가서 나머지 빔사벨을 끼우고 연결 후에, 그리고 연결된 빔사벨을 정면으로 가지고 와서 빔을 쫙 양옆으로 펼치면 어디서 많이 본 낯선 기체에서 익숙한 향이 나는 바로 그 포즈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오는 적의 기습을 나머지 왼손으로 왼쪽에 있던 빔사벨을 뽑아들어서 막아내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포즈를 취했고요. 또는 이제 비어있는 왼손으로 기습을 가한다거나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는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발끝에서 빔소드의 전개까지. 그렇습니다. 이 기체는 노골적으로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의 무장과 흡사한 무장들을 써요. 근데 이게 너무 노골적이어가지고 이게 처음에 개봉 전에는 설마 아스라니?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애초에 기체 컨셉 자체가 1대1 대결에 특화된 기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인지 실제로 작품 내에서도 아스란자라와 자주 엮입니다. 작품 내에서 이렇게 라이벌 구도를 쌓아간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 때문인지 처음에는 진짜 의심스러울 정도로 노골적으로 좀 아스란자라의 무장 구성이더라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무장으로는 가슴을 열어서 발사하는 근접 단침 투사 시스템. 이게 무슨 무장인지 가슴만 열어서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름이 단침, 작은 니들을 엄청난 양 한 방에 발사하는 무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방에 발사하는 거다 보니까 출격하고 한 번밖에 못 써요. 적을 관통하는 바늘 형태의 무장을 엄청난 양을 발사하다 보니까 약간 그 블리츠 건담 랜서 다트의 소형화 버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엄청난 양 쏟아내는 거죠. 그런 실탄 무장을 페이지 시프트 장갑을 가지고 있는 모빌 슈터한테 쏟아낸다면은, 아니 실탄인데 페이지 시프트를 어떻게 뚫어 할 수 있지만 단숨에 엄청난 양을 쏟아부으니까 이 페이지 시프트가 견디지 못하고 페이지 시프트 다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한 번에 소모시키는 거죠. 기체 한 대당 1회성이긴 하지만 그 효과는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딱 기회를 잡았을 때만 사용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백팩 호환 한번 해봅시다. 라이징 프리덤이랑 임모탈 저스티스의 백팩만 한번 호환을 시켜볼게요. 아무래도 이 백팩 호환이 가능한 것 같으니까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원래 백팩을 좀 빼주고 백팩 커버를 벗겨주면 공통 규격이 나타나잖아요. 교환해볼게요 한번. 자, 먼저 라이징 프리덤의 백팩. 작게 느껴진다. 작게 느껴져요. 라이징 프리덤보다 키가 커서 이게 바닥도 여유가 많이 나네요.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듯한 느낌인데, 날개도 한번 펼쳐볼까요? 의외로 나쁘지 않나? 의외로? 반대로 라이징 프리덤에 블랙 스쿼드의 백팩을 장착을 해봤는데, 요건 뭐 요것대로 나쁘지 않은데요. 땅에 끌리듯 말듯 적당한 높이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나쁘지 않을지도? 자, 이번에 임모탈 저스티스의 백팩을 한번 껴봤습니다. 이쪽은 안 그래도 수수했는데 오히려 이제 좀 큰 덩치에 좀 묻히는 감도 없잖아 있고요. 뭐 뒷모습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프리덤보다 임팩트는 좀 적기는 하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임모탈 저스티스의 블랙 나이트 스쿼드의 백팩. 잘 어울리는데? 이게 이 망토도 붉은색이고 기체도 약간 붉은빛이라 가지고 잘 어울리는 건가? 뭔가 깔맞춤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잘 어울리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블랙 나이트 스쿼드 시바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건담 시드 프리덤, 이게 프라모델 발매될 때마다 조금씩, 아직 한국엔 개봉 전이니까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씩은 올라가는 느낌? 이게 프라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진짜 힘을 빡 줬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라이징 프리덤 때도 느꼈지만은 뭔가 미묘한 듯한데 프라 만들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어요.
프라 되게 잘 나왔네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잘 나오나? 아무튼 프라 자체는 굉장히 재밌게 조립했고 이게 만지는데도 즐거웠습니다. 특히나 포즈 잡는 게 굉장히 잘 나와서 이 시드 액션 시스템이라는 게 뭔가 앞으로도 그냥 약간 이렇게 기본적으로 탑재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 특히나 저 허리 각도 꺾는 부분 있잖아요. 볼관절 위에 축관절로 이렇게 상체 한 번 더 숙여주는 그런 포인트가 이게 굉장히 작지만 큰 느낌? 포즈 취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기믹이에요. 다만 이 스티커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꽤 남아요. 라이징 프리덤 때도 그랬지만은 뭔가 특정 부위에 스티커가 꽤 쓰이기는 하지만 그거 제외하면 몇 개 쓰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일단 기본적인 분할은 굉장히 좋습니다. 상체 쪽에 특히나 뭐 흉부라든가 머리 이런 데 분할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상상 이상인데 하다가 이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가 가지고 이렇게 작은 부분들을 스티커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스티커 작업만 이제 넘어가면은 뭐 딱히 신경 쓰이는 건 없다. 거기다가 스티커들의 품질도 좋아요. 딱딱 그 사이즈에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해요. 스티커 난이도도 높지 않아요. 그래서 꽤 재미있게 조립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재롱에서 여러분 안녕. 바보쉐